2026년 1월 11일 일요일. 마침 오늘이 1월 11일이네.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눈이 온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눈이 적게 와서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일단 못 갈 것 같아서 걸어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는 언덕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물이 제법 많이 쌓였네. 없어. 아이, 됐어.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그리고 햇빛까지 떠서 그렇지. 바람 불고 햇빛 떴으면 엄청 추웠을 것 같아. 이게 지금까지 가장 추운 것 같아. 바이크를 타고 오는데 얼굴로 조금씩 들어오는 바람이, 와, 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목까지, 이 목뒤까지 다 하고 목 있는 데까지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막 그 조금씩 바람이 들어오는 게 헬멧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목까지 느껴질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더라고. 이거 누가 지팡이 쓰던 거 같기는 한데, 아이씨,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 이렇게 쉬면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12시쯤에는 도착해서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어디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숙소에서 아침 먹고 몇 시쯤에는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갑자기?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길을 바이크를 끌고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눈이 와서 그리고 경사가 좀 있어서 역시 조금씩 걸으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눈이 쌓였을 줄 알았으면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야 되나. 눈부신데. 오늘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1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둘, 셋, 넷, 다섯, 5시간 2시간 반씩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산이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네. 이 주변에 높은 산이 안 보이는데 제법 높은 산이었는데 그 산도 거의 700m 가까이 되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상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추워가지고 목술 깨입었더니 숨이 좀 막히네. 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반대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나 보구나. 아마도 그러면 내가 오려고 했던 길이 어디냐. 여기서도 올라올 수 있네. 어떤 산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일로 올라가 볼까? 여기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들을 정리할 겸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뭐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 뭐 이런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즉각 실천해라. 그것이 삶을 완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이런 자기 개발 위주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자신이 믿고 꿈꾸는 바대로 한치 의심 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결과고 믿음이 만들어낸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제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데 어제 이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그런 믿음과 그 실천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나아갔을 때 과연 모두가 똑같이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겠지. 물론 이건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지극히 이치적인 면을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엄연히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물론 각자 성공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성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견해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견해의 차이를 지켜두더라도 결국 성공했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에 대조적으로 그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필요 조건들과 또 그에 부응하는 그 성공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른바 그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불가결이 필요하다. 즉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생산자가 생산을 하려면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생산을 하는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자본가라고 불러야겠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노동자들을 써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럼 모두가 하나같이 자본가가 된다면 그럼 누가 그 생산자의 역할을 맡느냐 이거지. 때문에 세상이 균형 있게 돌아가려면 자본가도 있어야 되자면 노동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같이 뜻하는 대로 다 뜻한 바를 이루어서 노동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노동자와 생산자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설마 길이 없는 건 아니겠지. 이게 길인가? 이게 길인가? 그게 이쪽이 길인 것 같은데. 아이씨, 길이 맞는 거야? 아, 길이 없으면 있고. 골치 아픈데 눈까지 왔는데. 어디까지겠지? 저쪽이 길인가? 이쪽 길이 아닌가? 저쪽이 길인가? 이쪽 길이 아닌가 봐. 생산자와 노동자는 처음부터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인가? 물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른바 흙수저가 있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처음부터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금수저가 있을 텐데, 흙수저가 반드시
부해지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고, 금수저가 반드시 그 불을 계속 유지해서 부유한 상태로 있으리라는 법은 뭐 반드시 없지만, 기본적으로 밑바탕 깔고 가는 게, 흙수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금수저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수저보다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 삼명이 멀리 있구나. 비실이 부부. 야, 대구에서 여기까지 또 비실이 부부가 왔네. 저 앞에 산인가 봐.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출발점이 있는 건데, 그걸 둘째 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블로그 글에도 남겼지만, 아무리 모든 조건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행동력 그리고 굳건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즉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의 크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그릇의 크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될 것이 아닌가,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연습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그 그릇의 크기를 갑자기 키우는 게 쉬울까 과연?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 내가 그릇의 크기를 쉽사리 키울 수 없다면 내 그릇에 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만 그 그릇에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지. 그럼 비운 만큼 그 그릇을 담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먼저 담는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먼저 비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우회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이치적이고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 이건 그렇게 딱 구분 지어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쪽도 힐이 있네.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나? 그렇게 딱 구분 지어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유, 지금 말이 그치. 지금 하려는 말을처럼 그렇게 뭐 구분 지어져 있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야. 자,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그릇의 크기를 애초부터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그릇을 뭐 조금은 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컸던 그릇조차도 작아질 수는 있겠지. 그게 정말인지 신화처럼 표현하려고 한 건지 몰라도,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뭐 지금 하려는 말과 맥락이 같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났을 때 예언을 했다고 그랬지. 스님이 예언을 스님, 그 당시 스님은 없었을 테고. 아무튼 거기 예언가가 그냥 예언가라고 할게. 예언가가 예언을 했어.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될 그런 별이다. 단지 이 나라의 왕으로서만 그런 이치로만 있을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지. 결국 이걸 빗대어서 내가 이제 표현했지만, 누군가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애초부터 사자로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고양이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주변에는 그 비슷한 고양이들만 보일 테고, 고양이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리고 설령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래서 기회를 이제 사슴으로 비유했는데, 어느 날 길 갔다가 사슴을 본 거야. 그럼 좋은 먹잇감이거든. 그러나 고양이한테는 그 사슴은 그냥 사슴일 뿐이지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고양이가 사슴을 사냥할 수 없으니까. 물론 머리가 특출나서 고양이들끼리 힘을 모아서 사슴을 사냥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힘들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슴을 사냥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늘 하던 대로
쥐나 사냥을 하고 좀 뭐 꽁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냥할 수도 있을 테고, 가끔 보니까 뱀도 사냥하던데. 뭐 이 정도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사냥을 할 뿐이지, 사슴 같은 큰 그런 것을 사냥할 수 없다. 설령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슴을 봤더라도, 아무리 자신을 통제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해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사자로 태어났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에도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에는 사자 무리와 어울리게 돼 있고, 사자 친구들만 가득하겠지. 얘기를 나눠도 사자 수준에서 얘기를 나눌 거고. 그래, 정말 어떤 먹을 것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사슴을만 봤어. 그럼 과연 그 좋은 먹잇감을 본래 사자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치는 게 더 어렵겠지. 결국 사자의 본능상 사슴을 사냥을 한다. 설령 그때 당시에 별로 배고프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슴을 사냥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조금만 먹다가 버릴지라도, 그래서 그 버린 것을 하이에나 같은 일종의 청소부라고 하지,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청소부가 와서 그 먹다 남은 것을 먹더라도 사자 특성상, 본능상 그렇게 사슴을 자연스럽게 사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슴이라는 기회를 놓고 애초에 고양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봤다고 한들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먹잇감도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근데 사자는 아무리 관심이 없고 배고프지가 않아도 그 자체가 그냥 기회다. 이미 사자인가 고양인가의 여부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사자에겐 기회가 되지만 고양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무리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노력해봤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 점을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고양이로 태어났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고양이가 아니야, 나는 사자거든, 사자 라고 스스로 자신이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생각하고 사자처럼 행동해. 그러면 사자처럼 생각하고 보기는 하겠지. 근데 사자가 아닌 이상 사슴을 어떻게 사냥할까? 뭔가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 인간이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왕이면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애초에 사자로 태어났으면 훨씬 간단한 문제지.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다. 자신의 분수를, 옛말이 있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야 된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사자인가 아니면 고양인가,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막상 올라가다 보니까 산이 낮은 게 아니네. 일단 대략적으로 코스를 미리 파악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눈이 와버려가지고 일단 그냥 강력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냥 발길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쪽 오른쪽에 능선을 좀 타볼까 하고,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쭉 살펴봤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능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올라가기 전에 좀 망설임이 좀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갈까, 근데 그냥 올라가기로 했어.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지금 입구에 집 두 채가 좀 있는데 나는 어디 목사님인 줄 알았어. 목사님 같은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엄청 미남형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있잖아. 근데 어쨌든 목사님의 공통점은, 이왕에 미남이면 더 좋겠지만, 목사님의 공통점은 말 자체가 되게 친절하고, 이게 저기 버섯 같은데, 이 버섯이 어디 좋더라. 따갈까 말까. 이게 어디에 좋더라. 이게 저기 버섯인데, 이게 어디에 좋더라. 어디에 좋은데. 제대로 자랐네.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는 더 크게 놔도 다른 사람이 제쳐. 이런 거 잘 안 채취하는데. 하여튼 다른 데로 갈까 싶더라고. 그치, 산세가 별로 내가 처음 예상했던, 검색을 해서 예상했던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런 목사님 분위기에 굉장히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막 되게 호남형은 아니었어. 아무튼 그냥 목사님 같은 분위기. 근데 목사님일 리는 없지.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따뜻한 듯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면서
옆집에 이제 온 손님인 줄 알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여기 산책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유 추운데 어떻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아무튼 말만으로도 다른 데 가면 되게 막 낯선 사람이 오면은 약간 경계를 하거든. 그리고 뭐 따뜻한 물을 드릴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왜 왔냐는 듯이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봤네.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가끔 보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기도 좋고. 이게 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치우는 게 좋을까 안 치우는 게 좋을까. 이따 일로 내려오게 될까? 일로 안 내려오게 될 것 같아. 아무튼 좀 경사가 급하니까 치운다 내가. 경사가 안 급했으면 안 치울 텐데 경사가 좀 많이 급하네. 또 그랬다는 거야. 꽤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좀 쉴 시간이, 쉬었다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 아무튼 나는 지금 산행을 하면서 나만의 영상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가끔씩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패턴을 별로 알고 싶진 않은데 관심도 없고.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일기 하나가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검색어가 노출된 거야. 나는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하는 거고, 우연치 않게 내 일상의 기록 중에 꽤 가파른데 어디로 가야 돼? 쉬었다 가긴 가야 되겠네. 아무튼 내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일상을 기록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지은 게 어떻게 유튜브 검색 노출이 된 건지. 갑자기 조회수가 별로 나 구독자도 별로 없고, 구독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조회수 가학적이는 엄청나게 많어 지금. 그래서 내가 틈을 나면 이것은 영상이 나의 영상 일기라는 걸 자꾸 언급해야 되겠어. 나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영상 일기를 쓰는 거야. 유튜브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저기 올라갈 수 있게 한 거야. 어떻게? 갑자기 배가 고픈데 하긴 12시 배가 고플 때 됐지. 내가 비상 전투식량도 챙겨왔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도시락도 같이 싸웠는데 일단 도시락을 좀 까먹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배가 고픈데. 저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서 도시락을 좀 먹어야 되겠다. 배가 고파.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썩은 나무네.
여기가 소백산이구나. 소백산. 소백산. 아, 여기서 밥 먹을 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여기도 없네.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동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네트워크 공동체 세상을 구축할 차세대의 리더자, 삶을 탐구한 사람, 오늘의 영상 일기 산행 편 첫 번째 영상이었다. 이상.